안녕하세요. 책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윤대현의 마음 성공입니다. 지은이 윤대현, 열심히 일할수록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당신을 위한 심리학 강의입니다. 이 책 중에서 오늘 아주 일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밖에 살지 못한다면, 노년기에 애인을 사귄다면 젊은 친구가 좋으시겠어요? 아니면 동년배를 사귀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한 명의 예외도 없이 기왕이면 젊은 연인이다. 젊음에 대한 갈망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런데 과연 젊은 연인이 노년의 행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까? 미래학자 중에는 인간의 평균 수명이 100세를 넘어 200세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몸 건강히 오래 살면 더 바랄 게 없을 듯 싶지만 실제 임상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우울장애 등 진단 가능한 정신병리를 가진 사람들만 심리적 고통을 받는 것은 아니다. 정상 심리 안에도 고통과 괴로움은 존재한다. 사람이 겪는 심리적 고통의 핵심 키워드를 3가지만 뽑는다면 1. 사랑, 죽음이 아닐까 한다. 사람들은 이 중 1과 사랑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다. 반면에 죽음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무심하다.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주제이기에 애써 회피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100세를 바라보는 누가 봐도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적인 삶을 산 어르신이 필자를 찾아왔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건강하게 자기 발로 걸어다니며 일까지 하고 있었다. 대화를 나눠보니 두뇌의 총명함도 여전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동갑내기 아내가 세상을 뜨면서 온갖 걱정에 사로잡혔다고 했다. 진료를 받고 평정심을 되찾은 뒤 나눈 대화가 잊히지 않는다. 윤 선생, 딱 한 가지만 빼고 우울 증세가 다 좋아졌어요. 그게 뭔데요? 이전보다 기력이 좀 떨어진다오. 앞으로 10년은 더 왕성하게 살아야 할 텐데. 100세를 앞두고도 죽음을 10년 뒤의 일로 돌리며 기력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니 일과 사랑에서의 성공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하는 답은 아닌 듯 했다. 문상을 가면 호상이라는 말을 종종 듣는다. 가족들은 몰라도 본인에게 호상이란 게 있을까? 나이가 들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지나온 삶에 만족하면서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인간은 그것이 쉽지 않다. 자연스러운 노화는 삶에 초연해지고 성격이 여유로워지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삶에 대한 갈망은 커지고 타협을 모르는 고집도 늘게 된다. 심리적 고통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몇 살까지 살고 싶으세요? 건강, 재산, 가족에 대한 걱정을 한 보따리 들고 필자를 찾는 이들에게 묻는 질문이다. 대체로 50대는 70에서 75세를, 60대는 85에서 90세를 얘기한다. 90대는 110세를 말한다. 실제 원하는 수명이라기보다 단순히 죽음을 10에서 20년 뒤로 미루고 싶어하는 심리적 반응이라 볼 수 있다. 그 다음 질문은 이것이다. 만약 앞으로 한 달밖에 못 사는 시한부 인생이라면
지금 뭘 하시겠어요? 필요 이상으로 걱정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 아이러니다. 삶의 소멸인 죽음에 대한 걱정은 많으면서 막상 살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지에 대해선 생각한 바가 없는 것이다. 인간만큼 노화 과정이 긴 영장류는 없다. 나이가 들면 관리를 한다고 노력해도 배가 나오고 머리도 빠지고 일단 외모가 젊었을 때보다 못하다. 매력도가 떨어지고 폐경기 같은 호르몬 변화가 찾아와 생식 능력도 잃게 된다. 기억력과 집중력 같은 인지 기능의 저하도 뚜렷하다. 40대 이후 시작되는 노화. 요즘 80세를 넘어 백수를 바라보는 세상에서 40에서 60년을 노화를 느끼며 살아야 한다니 서글퍼지고 마음의 통증마저 생긴다. 인간이 겪는 이 긴 노화의 과정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15세기 이탈리아 미학자 알베르티는 인간은 불멸의 신 같은 지혜와 이성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중년이 없었다면 그런 건 결코 없었을 것이다 라고 했다. 중년층이 문화와 역사 창조의 주역이란 이야기인데 이것이 다른 영장류에는 없는 인류의 문화를 창조, 계승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일까? 중년의 진화 심리학적 정체성을 분석한 미국의 동물학자 베인 브리지 박사의 의견이 흥미롭다. 중년에 머리가 빠지고 배가 나오며 성기능이 약화되고 폐경이 오는 것은 중년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한 변화라는 것이다. 즉 젊은이들과 섹스를 놓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몰입과 그 문화를 젊은 세대에 대물림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도록 하는 진화론적 결과물이란 이야기다. 진화가 오직 생식에만 집중해 있는 다른 영장류와 달리 사람은 생식과 별도로 문화의 창조 계승이라는 욕구에 충실하도록 진화했다는 말인데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 같은 인지 기능은 떨어지지만 감성 시스템의 예민도는 증가하는 것도 문화에 대한 몰입을 높이기 위한 노년의 심리적 변화라는 설명이다. 항노화가 유행이다. 늙지 않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야 인지상정이나 어찌 되었건 올해는 작년보다 한 살 더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다. 요즘 젊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과열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쁘다 할 수 없지만 젊음을 억지로 유지해 젊은이들과 경쟁하는 것이 중년 이후 성인들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아니다. 젊음에 대한 지나친 강박은 오히려 오늘의 삶을 즐기지 못하게 한다. 머리는 빠지고 배는 나오고 기억력은 떨어져도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감성의 예민도가 더 증가하는 것이 중년의 삶이라면 젊음을 잃어가는 것을 탓하기보다는 그 변화된 정체성에 맞게 내 삶의 스타일도 재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르신들은 죽음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한다. 몸은 살아있는데 심리적인 자기 존재가 사라진다는 불안 때문이다. 우리가 성취를 위해 애쓰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 노력하는 것도 자기 존재감을 느끼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성취 자체만으로는 존재감이 오래 가지 않는다. 성취를 이룬 것과 그로 인해 내가 근사하다는 존재감을 느끼는 반응은 다른 것이다. 성취를 즐길 마음의 여유도 없이 또 다른 성취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얻으려는 삶은 너무 힘들고 결국 지쳐버리게 된다. 금세 불안해지고 때로는 환상에 숨어버리고자 한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등 뒤에 남겨둔 채 도망치려고만 하면 공포에 쫓기면서 살 수밖에 없다. 등 뒤의 죽음을 눈앞으로 가져와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오히려 불필요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젊은 연인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노년기의 젊은 연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의 그림자를 키운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 잡힌 동년배의 배우자나 연인이 노년기 적응에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다. 젊음을 되찾아준다는 수많은 항노화 마케팅도 노년의 행복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더 피곤하고 불안해질 뿐이다. 잘 늙어가는 것, 한 걸음 나아가 잘 죽는 것이 행복의 정답이다. 전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래 살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한 뇌종양 환자의 고백에서 웰다잉에 대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은 죽음을 생각할 때 가장 순수해진다. 삶의 우선순위도 명확해진다. 당신에게 남겨진 시간이 딱 일주일 뿐이라면 오늘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매일 한 번씩 자문하며 살아보자. 삶의 내용은 충실해지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줄어들 테니. 마음이 행복한 성공.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며 성취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우리 머릿속에 굳게 자리잡고 있는 이 프레임은 반쪽짜리 진실이다. 마음 성공의 새로운 프레임으로 기존의 성취 위주 프레임을 보완해야 한다. 성취 그 자체는 행복감을 지속시키지 못한다. 내 이미지가 다른 이의 마음 세상에서 아름답게 비춰질 때 스스로를 근사하게 여기게 되고 난 정말 근사해 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근사함을 내 감성 시스템에 내재화하는 것이다. 경험을 경험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갈 수 있다. 유치해 보이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 그러나 언제 죽는지는 모른다. 그러다 보니 젊었을 때는 죽지 않을 것처럼 겁없이 살게 된다. 나이가 들어 죽음에 가까워질수록 삶의 본질에 더 집중하게 된다. 내가 정말 근사한 존재, 사랑받고 있는 존재,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의문에 휩싸인다. 이 의구심이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으면 엄청난 불안감이 쌓인다. 심리적으로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건강 염려증에 빠지거나 아니면 허한 마음을 더 큰 성취로 채우고자 돈과 권력에 더 집착하게 된다. 결국 스스로를 더 욕심쟁이 늙은이로 만들게 된다. 주위의 사기꾼은 늘어나지만 정말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는 없다. 마음 성공은 성취가 아닌 누리에 있다. 잘 노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삶을 누린다. 70세 넘어서는 학습 능력이 둔화되어 새로운 놀이를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렇기에 미리 노는 것을 연습해야 한다. 할 일이 많다. 돈도 벌어야 하지만 노는 것도 열심히 훈련해야 한다. 살아있다면 우리는 마음 성공할 수 있다. 마음 성공의 요소는 내 마음을 터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 내 영혼을 맡기고 놀 수 있는 자연, 그리고 삶의 굴곡이 담겨있는 문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놀이 하나면 된다. 이것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스트레스 어떻게 푸세요? 하면
신입사원부터 회장님까지 꿀 먹은 벙어리다. 인간은 나를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대상 없이 숨 쉴 수 없다. 그 대상이 존재하면 숨 쉴 수 있고 또 그 따뜻한 연민의 힘이 늘어나면 나도 상대방에게 연민을 줄 수 있다. 연민을 줄 수 있다면 내 자기 연민의 힘은 더 커진다. 대단한 인류애를 가진 헌신적 사람이 되자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나의 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용기, 그 약함을 위로해주고 담아주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내 주위를 감싸고 있는 자연을 향유할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악, 미술, 서적을 사랑하고 그 콘텐츠에 위로받을 수 있다면 우린 마음 성공할 수 있다. 윤대현의 마음 성공 중 일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